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토요일에 네. 저희 이웃집 식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네. 한 분이 어이구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아니 4월 27일 얘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지금 나온 소식이에요.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저는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밑에 방송사고. 자막으로 속보가 뜨길래 네, 예. 뭐 한 달 전께 다시 들어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네. 잘못 그 자막이 나왔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네. 이른바 그렇습니다. 레알이었습니다. 레알. 네. 예, 예. 어떠셨어요? 그 뉴스 접하시고. 정말 그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공포? 공포는 왜? 이렇게 일을 이제 풀어 나갈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한라인을 할 것이냐라고 그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거를 두 사람이 다 뛰어넘은 거죠. 예. 뛰어넘어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네.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격이 네. 없이.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 차 타고. 네. 더 재밌는 거는 신호를 다 지켜서 갔대요. 그래요? 원래 대통령 의전 차량은 예. 그 중요한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 네. 신호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네.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 지켰답니다. 그래요. 정말 아주 네. 불이 끓었던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의전, 일정, 그리고 어떤 대화의 내용 이거 갖고 한 몇 달 동안 줄다리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 그 첫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첫 정상회담에는 그날 당일까지 이제 오라 마라 그게 북한에서 계속 밀당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완전히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성김, 북한의 최선희 어제 판문점에서 비밀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이긴 한데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확인이 된 뉴스입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분은 이제 비밀이 없어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 비밀을 유지하려던 측근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트위터에 떴어.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미국의 관료들도 트위터를 보고 업무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미국 국무부의 헤어 누어트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관리들과 판문점에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계속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미국 측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취소가 됐던 이 다음 달 12일 예정된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개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표단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그 미국 측 대표는 성킴 전 주한미국 대사, 현재는 그 주 필리핀 미국 대사이죠.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폭파할 때 이분이 가서 봤어요. 맞습니다. 2005년에 육자회담 때 그 주요 대표였는데 그 맞상대가 지금 북한에 이번에 나왔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던 거죠. 2005년에 협상단 대표가 이제 서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한겨레에 실린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의 칼럼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중국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미국 우선 정책인데 이분이 뜬금없이 중국의 그 업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일자리. 대통령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뒤에 중국 국영기업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트럼프 리조트에 수억 달러를 빌려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딘 베이커 씨 말은 이제 외국 정부가 트럼프 개인 사업, 그 가문 사업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는 트럼프 쪽이 정책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익숙한 상황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움직여서 어떤 나라가 유리해지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사업을 누가 가장 많이 도왔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이 또 그렇군요. 칼럼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에 아주 좋은 팁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까지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비슷한 같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8712번님 신의 한 수였어요. 남북 정상회담 네. 지난 토요일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나더군요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점심 먹고 가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쓰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지요. 아이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지님 김용민의 정치쇼 찜질방에서 땀 뺄 때 들을 때는 완전 강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지루하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용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찜질방을 안 가도 그렇습니다. 여름만 되면 온 세상이 네. 사방천지가 찜질방입니다. 땀을 예,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진정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라고 말해서 이 회담 전망을 또 밝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을 만큼 깜짝 정상회담이었는데 사실 이번 방북 결과에는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뭐 판문점 선언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에 따라서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기로 한 것, 그리고 뭐 군사 당국자 회담,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기로 한 것 정도인데 예, 예. 이 중요한 것은 그 합의 자체보다 이 시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라는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에 있다고 네.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이 한겨레 평가를 한 줄 소개하면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할 위기에 빠지자 두 정상이 다시 건져 올렸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들이 워낙 강대국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이 강대국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이 함께 나아가겠다는 공조선언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친구처럼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가 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끄는 것은 세계의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하간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잘 찾아서 네. 이 꼬일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진아님 문재인 대통령 치고받고 싸우는 장난꾸러기 두 아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중간에서 훈계하는 아버지 포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한 곳은 불확실성이 큰 국가고 네. 한 곳은 불확실성이 큰 지도자 아닙니까? 네, 이 와중에서 중재를 하는 게 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예. 어쨌건 정상회담의 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네. 자, 그래요. 6964번님 학교 자습 시간인데 공부가 안 돼서 듣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네, 이게 공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소식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말이죠. 네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지난 시절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네, 지금 뭘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셈이죠. 김태호님은 양승태 사건 정말 분노합니다. 조사해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조사단에서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게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저기 전임 대법원장이라서 뭐 전임 대법원장이라서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은 안 하겠지. 네. 설마. 뭐 지금 그렇게밖에 의심할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할지 뭐 고심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말이죠. 네네. 뭐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네, 법대로 해야 되는데 예.
네, 그 권력자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죠. 네. 이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재판을 정부와 거래하는 용도로 쓴 것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정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었으면 뉴스의 거의 반을 잡아먹었을 네,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그렇죠.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 있었던 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던 이 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원 관련 특별조사단이 있었는데 네. 이 블랙리스트를 조사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네, 참치를 잡자가 이제 고래를 건져 올린 네, 그런 셈인데. 이 특별조사단이 2015년 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진작에 발견됐어야 하는 문건인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고 여기에 맞춰서 조사단이 출범을 했는데 예. 이 조사단이 정작 가장 큰 핵심인 이 법원행정처 임종원 첫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묻혀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예, 조사해서. 네네. 예. 이번에 그 컴퓨터를 조사를 해서 문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대법원이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는 예. 내용이 적혀 있고 예. 또한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판결, 뭐 KTX 승무원 관련 재판, 근데 이렇게 재판이 나올 때마다 이거 재판 판결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재판들이 망라가 돼 있고요. 개 중에는 1심, 2심에서 완벽하게 그 저쪽이 이겼는데 네, 이 대법원 와가지고 180도 뒤집혀가지고 그 이긴 쪽이 1심, 2심에서 이긴 쪽이 졌어요. 네, KTX 승무원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 굉장히 KTX 승무원들이 충격에 빠졌었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그 건들이 좀 있고 이 조사단이 파악한 또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은 그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아예 뭐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에 뭐 지자체장들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네.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해라라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정도면 뭐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에 따른 것이고 뭐 압박을 당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죠. 네. 뭐 더 황당한 거는 이런 문건을 확보해 놓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은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해서요. 네. 그래서 물러났는데 물러난 네네. 사람을 조사 안 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이 아니라 이거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지적이 있는데 야, 그래서 이 조사단은 문건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이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황당한 거는 이 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뭐 블랙리스트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네. 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는커녕 그래요? 네, 징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데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 사실 뭐 인사의 블랙리스트가 뭐 참고가 됐다 그거를 활용했다 이거를 증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암흑의 판사는 어떤 성향이냐. 이걸 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보겠어요. 판사에 따라서 네. 판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법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판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AI 인공지능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한혜선님의 그런 문자가 있듯이 이 지금 법원이 맹성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을 쓰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지요. 아이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진님 김용민의 정치쇼 찜질방에서 땀 뺄 때 들을 때는 완전 강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지루하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용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찜질방을 안 가도 그렇습니다. 여름만 되면 온 세상이 사방천지가 찜질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땀을 잘 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그 나는 진정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라고 말해서 이 회담 전망을 또 밝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을 만큼 깜짝 정상회담이었는데 사실 이번 방북 결과에는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뭐 판문점 선언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에 따라서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기로 한 것, 그리고 뭐 군사 당국자 회담,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기로 한 것 정도인데 예, 예. 이 중요한 것은 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네.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시 켰답니다. 그래요. 정말 아주 네. 불이 끌었던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뭐 의전, 일정, 뭐 그리고 어떤 대화의 내용 이거 갖고 한 몇 달 동안 줄다리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 뭐 그 첫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첫 정상회담에는 그날 당일까지 이제 오라 마라 그게 북한에서 계속 밀당이 있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완전히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성김, 북한의 최선희 어제 판문점에서 비밀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나온 보도이긴 한데 그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확인이 된 뉴스입니다. 네,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이분은 이제 비밀이 없어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 비밀을 유지하려던 측근들이 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트위터에 떴어.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미국의 관료들도 트위터를 보고 업무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거 미국 국무부의 헤어 노어트 대변인은 네. 현지 시간으로 27일 그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관리들과 판문점에서 판문점 그 통일각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라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계속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그 미국 측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취소가 됐던 이 다음 달 12일 예정된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개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대표단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그 미국 측 대표는 성킴 전 주한미국 대사, 현재는 그 주 필리핀 미국 대사이죠.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폭파할 때 이분이 가서 봤어요. 맞습니다. 2005년에 육자회담 때 그 주요 대표였는데 그 맞상대가 지금 북한에 이번에 나왔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던 거죠. 예. 2005년에 협상단 대표가 이제 서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오늘 한겨레에 실린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의 칼럼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중국의 일자리가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토요일에 저희 이웃집 식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한 분이 어이구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아니 4월 27일 얘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지금 나온 소식이에요.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저는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밑에 자막으로 속보가 뜨길래 뭐 한 달 전께 다시 들어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잘못 그 자막이 나왔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이른바 레알이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 뉴스 접하시고? 정말 그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공포? 공포는 왜? 이렇게 일을 이제 풀어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한라인을 할 것이냐라고 그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거를 두 사람이 다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어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격이 없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 차 타고. 더 재밌는 거는 신호를 다 지켜서 갔대요. 그래요? 원래 대통령 의전 차량은 그 중요한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 줄었다고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미국 우선 정책인데 이분이 뜬금없이 중국의 그 업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뒤에 중국 국영 기업들이
그 이제 인도네시아 트럼프 리조트에 수억 달러를 빌려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딘 베이커 씨 말은 이제 외국 정부가 트럼프 사업, 트럼프 개인 사업, 그 네네. 가문 사업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는 트럼프 쪽이 정책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되게 네. 좀 익숙한 상황 같기도 하고요. 뭔가.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움직여서 어떤 나라가 유리해지는지 알고 싶다면 네. 그의 사업을 누가 가장 많이 도왔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이 그렇군요. 칼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에 아주 좋은 팁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까지는 비슷한 예, 일이 있었던 것 비슷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8712번님 신의 한 수였어요. 남북 정상회담 네. 지난 토요일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나더군요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점심 먹고 가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같은 말과